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116강 연필륜지 균교 임조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장인지 딱 해석이 잘 안 되네요. 네. 우선 먼저 네. 한자의 음과 훈부터 설명하면서 네. 또 문장 풀이도 해드릴게요. 네네. 연필륜지 하면 염자는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음. 필자는 부필자죠. 륜자는 일륜할 때 륜자입니다. 네. 지자는 종이 지자예요. 네. 염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몽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네. 필은 몽염이 만들었다고 하는 붓 이런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륜자는 여기서도 사람 이름입니다.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종이, 네.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네. 처음 발명했다고 하죠. 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네. 균교, 임조의 균자는 고를 균자 혹은 삼식근을 뜻하는 균자이고 교자는 공교롭다, 정교하다 이런 뜻의 교자이고 예. 임자는 맡을 임자, 조자는 낚시질할 조자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 안에 이제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자는 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마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임자는 임공자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임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조자 낚시질을 하는 데에 역시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에 설명해 주신 이제 몽염과 네. 체류는 그래도 조금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 마균하고 임공자는 좀 낯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리고 붓이나 종이가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인 거에 그렇죠. 비하면 마균은 발명품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기술이 뛰어났다 이렇게 돼 있고 임공자라는 사람도 낚시질을 잘했다 이러니까 그렇게 보면 붓이나 종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가지는 이제 위상이 조금 네.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염자 보겠습니다. 네, 염자는 이제 편안하다는 뜻이 있는데 편안하다는 건 우선 먼저 마음에서 느껴지죠. 그래서 설문 소전을 보시면은 마음심부로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예. 허설자죠. 그러게요. 혀설이라 이게 발음하고도 관계가 없고 이게 회의자인가요? 허씨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거는 달다는 뜻의 첨자입니다. 네. 요거의 생략형인 요것만 발음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허씨는 이게 이제 발음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첨자 발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음에는 첨자 발음보다 아주 초기부터 염으로 발음이 굳어져서 네. 우리나라에는 정착이 됐나 봐요. 근데 첨염 그러면 아예 또 발음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수 그렇죠. 염하고 첨하고는 이제 받침으로 네. 끝나는 부분하고 모음도 좀 유사하니까요. 네. 예. 이 염은 몽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몽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 때 굉장히 강직하고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진시황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정난에 휘말리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대나무 관에다가 토끼털을 끼워서 붓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몽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붓을 만들었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붓의 형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몽염이 그 형태에다가 붓 끝에 달린 소재를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갑골문에 보면은 이제 붓을 상용한 글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몽염보다 훨씬 전부터 붓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럼 몽염이 발명했다고 예. 하는 붓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붓 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붓 필자를 보시면 설문 소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위에 부분은 대나무입니다. 아랫 부분이 바로 네. 붓을 뜻하는 최초의 글자. 예. 요게 요렇게 생겼다가 요런 형태로 네. 예, 변화해서 우리한테 지금 붓 필자한테 남아 있는데 요 글자는 옛날에 갑골문을 보면 요렇게 생겨 있어요, 그냥. 그렇죠? 손에 이제 네. 뭔가 붓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손이고 그린 거죠. 그 붓의 끝이 갈라져 있는 필기구의 끝이 이렇게 가늘게 갈라져 있는 그 모양을 본뜨고 있습니다. 네네. 애초부터 필기구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실물을 보기는 어려워서. 근데 이 붓 필자에 옛날에 필기구의 모양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요. 나중에 이제 대죽을 더해서 네. 붓대가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더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몽염 네. 장군이
어쨌든 이전에부터 사용했던 붓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네, 그렇죠. 잘 사용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념을 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륜자 네. 이제 설명해 주실까요? 이 륜자는 일륜할 때 륜자입니다. 음.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도리를 뜻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설문소전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람 인변이 들어갔다. 네. 이게 이제 사람 인변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네. 륜자이고 보통 설문에는 생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바른 부분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허신은 이 륜자가 사람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서 무리다, 또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어울리는 무리, 예. 동료들 이런 네네. 뜻이죠. 무리를 지어서 이제 어울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도리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네. 의미가 그렇게 이제 파생이 된 건가요? 이 륜자는 무리로서 네. 차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 그럼으로써 그들이 차등에 맞게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네. 류자하고도 굉장히 뜻이 통하는 거로 순자에는 해석이 돼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도리 이런 걸 뜻하는 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륜이라든지 혹은 율리라든지 할 때 이 글자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일륜이나 또는 이제 무리가 아니라 네, 체륜이라는 그렇죠. 사람이라 그러셨죠? 예, 체륜이라는 사람은 후한 시기에 판관이었다 그래요. 한대 초기만 해도 쓸 수 있는 서사 도구는 비단이 아니면 죽간이었어요. 네. 죽간은 쌓이면 두꺼워지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비단은 또 너무 비쌀 네,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싸고 아깝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는 느꼈는데 도대체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뭐 나무 껍질이라든지 턴이 해진 거, 그다음에 고기 그물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종이 지자를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실사자가 실사자가 들어가 들어가 있네요. 있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직물을 짜던 그런 재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허신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솜을 이렇게 물에 빨 때 그럴 때 거기다 둥둥 떠 있는 뭉쳐진 솜 어떤 덩어리다. 애초에 본인은 아마 천 만드는 그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체륜에 의해서 비로소 지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종이는 어떻든 뭐 죽간처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오랜 시절 사람들이 죽간에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중국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 쓰기를 그죠? 이렇게 쓰고 네. 진행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그 방향을 계속 고집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죽간을 썼을 때의 그 형식이 예. 그대로 종이에도 그대로 옮겨갔군요. 반영되어서 이제 네.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목념의 붓하고 네. 이제 체륜이 만든 종이까지 네. 봤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균자인데요. 균자는 설문소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설문소전에는 왼편에 네. 있는 것이 세금이니까 세금자. 네. 이게 의미고요. 예. 이렇게 생긴 건 고를 균자로서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요 글자가 그냥 고르다는 뜻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문에는 요 글자는 30근을 나타내는 중량의 단위래요. 아, 네. 무게를 재는 단위군요. 네. 주로는 금속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밖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요거 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아마 추정컨대 요것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떤 덩어리 모양으로 그러니까 어떤 용량을 재는 단위로서 사용됐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예. 요 안에 금문에 보면 쇠금이 들어가 있죠. 아, 세금자가 네. 금문에는 분명히 보이네요. 예, 요렇게 돼 있는 게 금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소전하고 예서 해석까지 네. 이제 계승이 되게 됐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30근이 아니라 사람 이름인데 마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뭘 만들고 이런 걸 잘하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배를 짜는 기계라든지 혹은 진암거 그런 거는 예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엔지니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뭘 잘했다라고 하는 말이 네. 교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설문소전의 왼쪽에 있는 게 공이죠. 네. 장인들이 사용하던 자의 모양을 보던 데서 네. 시작하죠.
이게 의미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발음으로 고자입니다. 어떤 기운이 밖으로 네. 나오려는 걸 막고 있다라는 뜻의 고자라고 서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발음 부분이어서 교 이렇게 들어가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자는 그래서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냥 단순히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진 네. 거죠. 그래서 이 교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정교하다는 말이 있죠. 보통 잘 만든 게 아니라 대단히 잘 만들었을 그렇죠. 때 네. 정교하다는 말을 네, 쓰죠. 네. 네. 그 다음에 기교 할 때도 이 교자가 네. 논어를 읽다 보면 교원영색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의 교는 너무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기까지 할 수 있는 뭐 네. 그렇게까지 의미가 확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거부감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런데 공자 자체가 들어간 교자를 보면 기술이 뛰어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기교를 부린다든지 기술만을 믿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위험하다는 경고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을 더 부추기고 격려하기보다는 계속 억누르게 되죠. 그런 경향이 내면에서 있네요. 외면에서 계속 그런 게 중국에서는 안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게 네.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보겠습니다. 맡길 임자는 설문 예. 소전부터 볼게요. 예. 뭘 맡기다 하는 것은 일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이 네. 의미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죠. 요 옆에 부분이 임자입니다. 네, 이거는 간지로 사용되는 간지에 거죠? 사용되는 임자이죠. 네. 자, 요게 이제 그렇다면 쉽게 형성자인 걸 알 수 있는데 예. 갑골문 한번 가보세요. 네. 사람이 있는데요. 있고, 예, 예. 그 등 쪽에 뭔가를 아. 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네. 장인공자 아닌가요? 장인공자처럼 보이죠. 근데 예. 요 글자가 근문에 가면 이렇게 돼갖고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더 점이 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있다는 표시를 이 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등으로 지고 있어서. 네네. 근데 고문학자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풀이하기를 네. 보호하다 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보호하다라고 하는 건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고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싸다, 안다 이런 뜻도 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문장에서는 이제 사람 이름이라고 하셨죠? 여기에서는 임공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장자에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낚시질을 하도 잘해서 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임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낚시질을 잘했다는데 낚시질 한다는 뜻의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 소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세 글자가 세 있으니까 글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 낚시 도구 중에 이제 쇠를 사용하는 네. 뭐 그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요거는 국자, 음. 혹은 국이 이렇게 몸 뜨는 기구를 뜻하는 그런 작자. 작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발음 성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설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고기를 잡는 갈고리다. 아, 고기 네. 그러니까 바늘이군요, 바늘. 그렇죠. 네네. 낚싯바늘인 낚싯바늘. 거죠. 낚싯바늘인 거죠.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미끼를 걸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어서 고기를 유혹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조자에는 낚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낚시질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제 임공자가 낚시를 잘하다. 잘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네. 부탁드립니다. 연필윤지 하면 이제 목념의 붓과 네. 체륜의 종이, 네. 그 다음에 균교, 임조 하면 막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임공자가 낚시를 잘하였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116강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17강으로 석분, 리속, 병계, 가묘 이렇게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